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다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2세대의 사업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업을 상속받은 것이지 정말 전문 경영인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MBC 뉴스데스크 바로 간다 팀이 지난주에 서울시 버스 준공영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또 못다한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는지 취재 기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인권사회팀의 이남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버스 준공영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대중교통이니까 버스의 운행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버스 운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인건비나 연료비 이런 건 당연하고요. 임원이나 관리직의 인건비, 또 보험료, 정비비 이런 보험료까지. 것들도 보험료도 해줍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버스 회사들 이윤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이 운영을 하다 적자가 나면 이걸 메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 3% 수준의 이윤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아, 적자를 그냥 보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윤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네, 서울시가 매년 버스 회사들에게 주는 돈이 한 3천억 원 수준입니다. 매년. 3천억 원이요? 네. 서울에서 준공영제를 시작한 게 2004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14년 됐네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다 합쳐면 3조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네. 또 버스 회사들의 적자 폭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지원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준공영제가 분명히 필요하니까 도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도입을 할 당시의 명분은 뭐였나요? 지난 2004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도입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시장이 그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버스 회사들의 반대가 아주 상당했는데요. 현행 제도 아래서는 버스 노선 자체가 버스 회사의 자산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상태인데 또 거기다가 이제 버스 환승 할인 제도 이런 게 도입되면서 버스 회사들이 반대가 있었는데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제 준공영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하나의 떡을 준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서울시가 너희들의 적자를 보전해 줄 테니까 이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네, 처음 도입은 서울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버스 준공영제 하고 있는 데들이 꽤 있죠. 예, 지금 인천, 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랑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매년 한 8천억 원이 넘고요. 또 올해 경기도에서도 이제 준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이 금액은 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매년 8천억이 넘는다.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하는 거겠죠.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 버스 회사 사장 일가가 출근도 잘 안 하는데 억대 연봉을 받아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버스 회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이런 돈들이 그냥 말하자면 새 나가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버스 표준 운송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 표준 운송원가. 이게 버스 한 대를 하루 운영하는 데 드는 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버스 한 대당 70만 원 정도가 산정됐습니다. 근데 이 산정을 하는 근거가 실제로 버스 회사가 얼마를 어디에다 썼는지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실비를 정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게 서울시와 버스 조합 또 시민위원들이 참석하는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 산정된 원가를 토대로 지원금을 통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 시민위원회 자체가 또 형식적으로 열려가지고 실제로 버스 회사들이 돈을 아껴 쓰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 전직 시민위원회 위원회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방만하게 써도 간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지자체가 이거를 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확한 규정 이런 게 없다는 거네요. 네, 지원금 산정 기준 자체는 있습니다. 운송원가 70만 원 중에서 이 중에 정비사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야 되고 임원 인건비는 얼마고 하는 기준은 있는데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받아서 항목 간 이동을 해서 써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건데요.
그럼 버스 회사 마음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거네요. 돈만 받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기준대로 정비사를 채용한 버스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회사가 65개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원 기준에 맞춰서 정적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데는 1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채용한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정비사를 고용 안 하고 예, 그 돈은 지원이- 그냥 예. 주머니에 넣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또 임원 인건비는 또 규정보다 다 높게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임원의 연봉 이게 지금 뭐 아까 지난주에 보도를 보니까 한 사람이 8억 원 넘게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8억 원 넘게 가져가는 사장도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사람이 버스 회사를 5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 시내에. 그럼 예. 따로따로 지원금을 받는 겁니까? 예, 5개 회사에 다 대표이사 직함을 걸어두고 연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네. 버스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장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11명 이상의 사장이 2개 이상의 버스 회사들을 가지고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장 한 명이 여러 회사에 직을 걸어놓고 회사마다 네.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죠. 이런 식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돈을 받아가는 임원들, 사장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회사 경영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이사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부 직원들의 제보를 좀 들어보면요. 업무 이해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일을 잘 못하는 건 또 당연하다고 하고요. 또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개 회사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네. 사장이나 사장 친인척들이 제대로 회사에 앉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 어쨌든 자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좀 설렁설렁 말하자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윤 보전 이게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네, 아무 전문성도 없고 출근을 잘 안 해도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가 적자가 나던 3%의 이윤이 보장되니까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열심히 경영할 필요도 없고 네. 또 버스 회사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버스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또 대단한 경영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잘못 운영해서 적자가 나도 다 보전해 주는데 네. 친인척 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사장 일가가 버스 회사를 통해서만 월급을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서울시는 또 버스 회사에 정비비도 주고 또 연료비도 주고 급식비 용도, 직원들 급식비 용도로 돈을 내려주는데 여기서도 사장 일가로 돈이 또 빠져나갑니다. 어떤 식입니까? 버스 회사가 자회사를 막 차려놨는데요. 사장 일가가 또 가스 충전소도 하고 기사식당도 하고 정비소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나가는 항목마다 따로따로 회사나 업체를 차려가지고 그 돈을 또 가져가는 거네요. 예. 말하자면 이중으로 가져간다고. 그렇죠. 여기에도 또 친인척들을 임원으로 세워놓고서 이중 삼중으로 월급을 챙겨가는 거죠. 세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데 네.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내부 거래를 그 통해, 조항도 없군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더 늘릴 수 있다. 충전소하고 식당 뭐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이제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면은 질이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뭐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버스 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제보를 해주신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 식단 자체가 부실한 건 물론이고요. 양도 부족해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책정한 돈은 한 끼에 3,500원 지금 정도인데요.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이게 이제 예, 버스의 맞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네. 실제로 일부 회사가 쓰는 돈은 한 끼에 한 8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에서 식사 비용으로 한 끼 책정한 거는 3,500원. 3,500원인데 실제로 식단에서 차려 나오는 거는 한 끼당 800원 정도. 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네. 기사들이 정비도 이제 운행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이런 좀 위험할 것 같다 그 지원을 요청해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이게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네. 겨우겨우 이제 여러 번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전 운행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장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안전 운행에도 지장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버스 회사들과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버스 대수를 감차하는 문제입니다. 감차하는 문제. 네. 지금 제도상 지원금 액수가 버스 대당으로 이게 지원되다 보니까 네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버스 대수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버스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늘리거나 해야 지원금을 더 받는 거고요. 그렇죠. 길을 쓰고 이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최대한 많이 돌려야 이 감차 명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한 운행을 기사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운행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지원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버스 기사들한테도 계속 운행을 하라.
네네. 배차 간격도 좀 좁히고 네. 이렇게 하면 더 버스 회사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에게 무조건 빨리 돌고 와서 다음 운행을 나가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정차, 신호위반, 또 급출발 이런 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어떤 기사분은 자기가 이제 원래 규정대로 한번 지켜서 운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회사가 아예 관리 직원을 옆에 태우고서 옆에서 이제 무정차 운행을 종용하더라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버스 기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버스 회사의 사정이 나빠지면 이 버스 노선 자체가 유지가 안 되면 시민들도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준공영제도라는 게 뭐 반드시 제도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도시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사실 발달할수록 버스의 운송 부담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지하철도 생기고 하니까. 또 경전철도 네. 있고 좀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 운행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이걸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적자로 파산할 게 뻔하니까요. 실제로 대중교통 체계가 편리해지면서 버스 노선도 편리해지고 또 이제 환승 할인 제도도 생기고 이러면서 시민 만족도도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결국 지원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인 거죠. 버스 회사들이 시민의 발인 이 버스 노선을 사유화하고 또 상속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고 또 세금을 지원만 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2004년에 준공영제를 실시할 당시에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협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급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그 발생했다. 협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뭐 계약을 사실 갱신한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입찰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준공영제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국 런던도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선 기획이나 관리를 하고 운영 자체만 민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한을 정해서 입찰을 통해서 1년이면 1년, 또 5년이면 5년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가 운영에 문제가 발견되면 이 운영권을 박탈하고 아니면 연장해주고 하는 형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예,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현재 버스 회사와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인간 계약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면허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이나 뭐 핀란드 이런 데처럼 한정 면허처럼 기간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일반 면허로 평생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뭐 지자체들 또 특히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철저한 감사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혹시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 놔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까지 인권사회팀의 이남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